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어요. 모두 잠든 집에서 혼자 휴대폰을 함차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지더니 통장 알림 하나가 떠 있었어요. 숫자를 제대로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출금 금액 1억 원. 순간 숨이 막혔어요. 잘못 본 줄 알고 화면을 다시 눌렀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같은 숫자였어요. 손끝이 차가워졌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돈은 결혼 준비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잔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돈이었죠. 저는 침대 끝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착오일까? 실수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결정된 걸까? 그녀를 깨워 물어볼까 하다가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괜히 예민해 보일까 봐. 또 싸움으로 번질까 봐요. 대신 저는 조용히 지난 시간을 떠올렸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자주 피곤해 보였어요. 주말마다 예식장과 드레스샵을 돌았고 견적서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설레야 할 순간들. 사이사이에 이상하게 불안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다들 그러니까 결혼은 원래 힘든 거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녀는 준비에 열심이었었어요. 드레스는 여러 번 입어봐야 한다고 했고, 사진은 평생 남는 거라며 타협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가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무게인지요. 그날 밤 사라진 1억 원의 알림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지만 괜히 먼저 꺼냈다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결혼 준비라는 이름 아래 쌓여있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주말마다 반복되던 일정, 예식장, 상담실의 밝은 조명, 웃으며 설명하는 직원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제 모습까지요. 처음에는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라고. 조금만 지나면 안정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준비가 깊어질수록 대화의 방향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 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미래를 그리는 대신 비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드레스는 몇 벌이 적당한지, 사진은 어느 패키지가 합리적인지, 신혼여행은 어디까지가 현실적인지, 대화는 늘 숫자로 끝났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현실적인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감정은 잠시 접어두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녀도 바빠 보였어요. 주변에서 묻는 질문이 너무 많다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창피하다고 말했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까지 하나같이 비교하듯 물어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피로가 쌓여갔어요. 결혼이 우리 둘의 일이 아니라 설명해야 할 프로젝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계산 없이 웃었을까?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최근의 장면들만 떠올랐죠. 카드 승인 문자, 계좌 이체 내역,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밤들. 그녀는 점점 예민해졌고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 애쓰는 게 너무 버거워졌어요. 그러던 중 그 사라진 1억 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잘 풀릴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붙잡은 채로요. 결국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숫자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색해졌거든요. 저녁을 먹다가도 그녀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무렇지 않은 척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결혼 준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괜찮다며 웃었어요. 다들 이 정도는 쓴다고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냐고 말했죠.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통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피로와 짜증이 동시에 스쳤어요.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따지냐고 나만 준비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혹시 정말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굴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걸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결혼 준비 때문에 크게 다투러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왜 중요한 결정을 상의 없이 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왜 나만 이해받아야 하냐고 되물었어요. 대화는 점점 엇갈렸고 결국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비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실패하면 모든 게 내 책임이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가 느끼고 있던 압박을 그제야 조금 이해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서로에게 기대고 버티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결혼 이야기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사라진 1억 원은 단순한 준비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솔직하지 못했는지를 드러낸 증거라는 걸요. 이 상태로 결혼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건지, 그 질문이 밤마다 저를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결정적인 대화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어요. 큰 싸움도, 극적인 장면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저녁 서로 지친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사라진 1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다고, 그리고 왜 나와 상의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모님께 드렸다고요. 신혼집 문제 때문에 미리 정리해야 할 게 있었다고.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우리는 이미 부부처럼 결정하고 있었고, 동시에 아직 남처럼 선을 긋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졌거든요.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럴 힘도 없었고,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 차이를 그동안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두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결혼을 미루자는 말,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울음도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공기는 이전보다 덜 답답했어요. 며칠 뒤 우리는 결혼을 정리했어요. 주변의 시선이 무서웠고 설명해야 할 말들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숨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사라진 1억 원은 우리를 망가뜨린 돈이 아니라 우리를 멈춰 세운 신호였다는 걸요. 만약 그때 아무 일도 없었다면 우리는 더 큰 침묵 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사랑이란 무엇으로 완성되는지, 결혼이란 언제 시작하면 안 되는지, 아직 완벽한 답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날의 선택 덕분에 저는 제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진 1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 돈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었고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현실과 책임, 서로의 기대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 과정에선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지만
결국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 덕분에 저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행복이란 타인의 눈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상대방이 진정으로 동의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걸요. 결혼을 포기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 둘에게 필요한 성찰이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과 책임, 선택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날의 결정을 통해 저는 제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사라진 1억 원은 결국 우리를 깨우는 신호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였던 셈이에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메시지를 떠올려요. 돈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결혼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을까? 아직 완벽한 답은 없지만 중요한 건 그날의 선택이 저를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